자, 복소 평면을 여기야 이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고민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만 할 것이냐? 네, 빠르게 차트식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동시에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시작합니다. 빠르게 나갈 거야. 필요 없는 거 혼자 해도 되는 건 안 할 거야. 우리는 복소수를 이렇게 나타내죠. Z 플러스 AI라고 나타내는데 빨간 걸로 할게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얘를 실수부라고 하고 요 뒤쪽을 허수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라는 건 사실은 실수부하고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i라는 건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크기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복소수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라는 거를 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실수부를 x축에, 허수부를 여기서 요 bi 요거를 y축에 대응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복소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0이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y축에다가 b를 넣어서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복소수 z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i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냥 수 1 A, 수 2 B에서 하는 것도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중요한 게 여기는 여기 요거 원점으로부터 복소 평면에 정의된 A, B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해요. 절대값.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뒤쪽에 있는 건데 여기를 그냥 복소수 Z라고 해요. 극형식은 그냥 R이 나오는데 이거 복소수 Z다. Z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원점부터의 거리니까 복소수 Z는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우리가 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Z에 뭘 붙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A에 뭐가 돼요? BI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겠지. 이제 이렇게 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A와 B의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얘가 뭐가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즉 X축, Y축 다 마이너스 F 원점에 대한 대칭인데 이 길이도 이 길이하고 어때요? 같아지니까 여기 있는 복소수 마이너스 Z하고 얘는 같아. 그래서 하나를 더 쓰면 이제 얘하고 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Z 반은 A의 프라임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혈례 복소수, 공액 복소수라고 하는데, 즉 Z에다 발을 씌우면 여기에 있는 어때요? 허수 부분만 도를 바꾸는 걸 우리가 A 마이너스 BI라고 해요. 그 얘를 우리가 저기서 요게 마이너스 Z가 되고 얘를 좌표축에 나타내면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이렇게 오기는 요게 Z파가 돼요.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 Z의 절대값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겠지. 자, 하나를 더 쓰면 이제 요것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Z파의 크기는 전부 다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연산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봐. 이렇게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Z바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하자 말이야. 응? 그러면 얘는
Z하고 Z바를 곱하면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가 되니까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B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되겠니? 응?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 값이 여기는 요 모양하고 똑같네. 우리가 많이 이제 쓸 거, 이제 오늘 계산하면서 이제 그 복수평면 따로 나오는 건 바로 요거야. 즉, Z의 제곱을 하면 요거 제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근데 얘하고 같아. Z의 제곱바. 얘가 제일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겠나요? 요렇게. 자, 얘를 이제 제일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그리고, 자, 뒤에 가서 이제 요런 거예요, 이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들어서 알고 있으면 되고, 뭐, 당연히,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뭐가 되냐면, 얘랑 더하면 평행 좌변의 그 벡터랑 똑같이 되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냐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핵심만 가지고 빠르게 나갈 건데,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 빠르게 나갈 거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건 다 안 할게요. 증명은 우리가 사립대에서는 안 나오니까 바로 어디로 가냐면 빠르게 갈 테니 잘 펼쳐보세요. 자, 15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자, 15페이지부터는 출제가 되고 이제 뒤에 가서 의대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15페이지를 문제를 풀어야 돼요. 15페이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번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뭐냐면 요걸 쓸 거예요. 나머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써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쓸 테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Z는 1 플러스 I라고 되어 있고 Z 플러스 Z분의 N의 크기를 구하라.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Z가 자, 선생님 강의하는 건 잘 잡고 쫓아오면 돼요. 그 형식까지 가야 되니까 막 빠르게 나갈 거야. 이렇게 있고 여기에 Z 플러스 Z분의 N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요 값을 구하면 돼. 그래서 실수부하고 허수부 나눠서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얘를 이용한 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자, 쉬운 방법은 Z는 얼마니? Z는 1 플러스 I. Z바는 그냥 풀어보는 거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야. Z바는 1 마이너스 I. 그 안에 거는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되냐면 1 플러스 I 플러스 얘를 뭐 해야 되니? 유리화해야 되죠. 그치? 유리화해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I 곱하기 1 플러스 뭐 I 이렇게 가나요? 그쵸? 다시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1 플러스 I에 1 플러스 I를 해서 분모를 뭐한다? 유리화한다. 이건 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 얘를 이제 우리가 더해보면 얘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I가 되니까 이 값을 직접 구해서 크기니까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을 해도 돼요. 그치? 그 얘는 그래서 루트 얼마냐면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되겠니? 응? 이해가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뭐냐 하면 자, 지워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는 뭐냐? 바로 얘를 한번 이용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여기 Z의 제곱은 그 안에 복소수에 이거 해준 것 같으니까 얘를 제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주자. 이 자체를 하나의 Z로 보고 하는 거니까 Z 플러스 Z바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Z의 Z바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도 되죠. 요거 그대로 써가지고
요거 연습하는 게 계속해서 복소평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닐 것이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요거는 알파 플러스 이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Z 그대로고 Z바 그대로 이렇게 되고 요거 Z바 이렇게 가겠죠. 여기에다 발 씌우고 여기다 또 발을 씌워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Z바의 바는 자기 자신인 거죠. 오케이? 얘도 다시 한번 쓰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1분의 Z바가 있는데 거의 바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를 잘 알아둬야 돼. Z 곱하기 Z바 플러스 Z바분의 1에 Z바 이렇게 되고 여기 이하고 얘를 먼저 곱한 거예요. 얘는 Z잖아요. Z. 그럼 Z 플러스 Z분의 1이 되고 Z바에 뭐가 되냐면 Z바분 이렇게 간다. 응? 얘는 Z야. Z바의 바에 가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게 되고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얘를 곱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얼마요? 요거 곱이구나. 여기가 곱이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뭐가 돼? 역수니까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요게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Z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나요? 2? 요거 11이니까 플러스 Z의 제곱분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잘 알아보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Z바의 크기는 이제 얼마야? 루트 얼마? 2. 루트 2, 루트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돼. 요 테크닉을 잘 알아둬라. 되겠니? 자,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 얘기 안 한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고등학교 거를 복습해서 하겠다. 되겠니?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걸 너무 극형식부터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2번은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두 점. 요거로부터의 거리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뭐가 되냐면 곡선상 거리에 있는 허축상에 뭐가 되냐면 점 C를 표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에 이제 뭐를 구하라고 그러죠?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2 플러스 3i가 있고 여기에 뭐 3 마이너스 i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뭘 갖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거리는 얘는 좌표로 나타내면 2하고 얼마? 3. 얘는 얼마니? 3하고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되겠니? 응?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요거 우리가 그 복소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죠? 실수는 수식계, 허수노수 계산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그거의 크기를 구해도 돼. 되겠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도예방정식 이제 내일부터 하긴 할 텐데 여기서 보면 자 1 플러스 얼마가 있냐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 5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하고 얼마가 있냐면 2가 있대요. 이 정도? 3 플러스 얼마? 2i가 이렇게 있대요.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되냐면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같아요.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 같다. 오케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예방정식에서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P 때
AP 대 PB가 이걸로 정리하기 편하겠죠. M하고 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점이 있어요. 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B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AP하고 뭐 PB가 있는데 그게 M 대 N이래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M하고 N이 같다는 게 바로 이 문제죠. M하고 N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B가 어떻다?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M하고 N이 같다는 건 여기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여기로부터의 거리 여기로부터의 같으니까 중점을 잡으면 여기도 같아. 근데 거리니까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선상을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렇게 어떻게 같으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얘는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수직 뭐가 되니? 이등분선이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근데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봤어요. 여기서부터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대. 그 얘는 이렇게 돼서 수직 뭐가 돼요? 이등분선이 수직. 수직 이등분선의 무슨 절편을 구하라? 허축이잖아. 허축이니까 무슨 축? Y축에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 중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축이 뭐가 되냐면 구하는 답이다라고 해도 좋은 거죠. 그렇죠?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요 놈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에 곱해서 얼마니? 마이너스. 되겠니? 그리고 지나는 점은 중점이니까 요 점은 얼마가 되냐면 1하고 얼마니? 2분의 7이 되나요? 되겠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도 되고 책에 있는 풀이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되겠니? 오케이? 이해가요? 뭐라고 놓은 거냐면 여기 있는 얘는 진짜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제로하고 B라고 놓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거리 두 점째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어떻다 같다. 되겠니? 의미가 없죠. 이거 잘 하나 두시고 그리고 자, 두 번째 M하고 N이 다르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아폴로니우스원이라고 그랬죠. 아폴로니우스원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입시에서. 되겠니?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 빼고 있어야 되는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거리가 M 대 N이니까 여기를 잡아가 여기다 피면 이게 M 대 뭐가 그림이 너무 장난 N 이렇게 간다면. 근데 이 축성을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뭐를 결론을 먼저 얘기했고 나중에 저 도형의 방정을 다시 하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고 이렇게 잡아도 이게 M 대 뭐 이렇게 간다. 그 점이 부수이 많아서 이걸 연결하면 이게 아폴로니우스원이라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M 대 N으로 뭐 한다? 내분하는 점이 되고 끝까지 쭉 가게 되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돼요? M 대 N으로 뭐 한다?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겠죠. 외분하는 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M 대 이게 뭐가 돼? N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걸 알아두시고 요걸로 풀어라. 수직 이등분선의 Y절편이라고 해서 풀어요. 안 그러면 뭐 두 점째 거리 수역거리 그러면 쉬운 거니까. 자 밑에 있는 연습의 3번을 걔도 이 방법 Z Z분의 1의 제곱은 Z-Z분의 1의 Z-Z분의 1의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오케이? 그것만 풀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필요가 없다. 되겠니? 응? 자, 이렇게 되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서는 2번만 푸세요. 1번 필요 없어요. 성립함을 보여라는 건 필요 없고, 뭐 그냥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양변 제곱해서 그냥 계산하는 건데, 두 번째는 문제로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밑에 있는 연습사의 두 번째 문제는 꼭 풀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두 번째 문제만 풀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푸세요.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서 알파에 베타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는 2다 이렇게 돼 있고, 이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복소평면은 그 의대 쪽에서는 많이 나와요. 거의 그 국립대에서는 뭐 거의 매년 나오고, 이번에 국정연복지대학의 9월 외국인 전형에도 마지막 번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제때 오주업 해서 구하는 걸 구하라고 나왔었는데, 봐봐, 얘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복소수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식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베타 P 플러스 베타 Q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다항식의 형태는 얘 무조건 뭐하니? 제곱을 하죠. 응? 제곱을 해서 우리가 뭐냐면 얘가 베타 P 플러스 베타 Q의 4제곱에, 그렇지? 베타 P 플러스 이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베타, 그렇지? 이게 뭐의 형식이면 다항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베타 A의 제곱은 베타 A의 베타 이거하고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복소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만 주어져 있어. 다항식의 형태 무조건 제곱하는 거죠. 오케이? 제곱을 해서 우리가 푸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Z의 제곱은 Z의 제곱과를 곱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알파에 플러스 베타에 이렇게 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한 다음에 필요한 걸 여기 있는 조건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니? 필요한 걸 여기서 내가 구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책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먼저 한 거는 답을 아니기 때문에. 푼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해야지. 아, 뭐야? 다항식의 형태는 무조건 제곱.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바 플러스 베타의 바가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알파의 알파의 바. 우리가 베타에서 4제곱할 때 비슷한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바가 되고, 알파의 베타의 바가 되고, 베타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의 제곱이고, 얘는 어쩔 수 없고 알파 플러스 알파의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야. 알겠니? 나중에 여러분들 저 의대에 나왔던 복소수의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A4 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계산을 차분하게 우리가 해야 돼. 개율 마찬가지로 와세다, 뭐 국제의료복지대학부터 해서 모든 대학이 어렵게 나오거든. 근데 얘는 4 플러스 베타의 알파 플러스 알파의 베타고 플러스 4. 요것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을 구할 때 여기 있는 걸 치는 거예요. 얘도 뭐하니? 얘를 제곱하다 보면 이 모양이 나오면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좀 해석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제곱하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자, 이거 충분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바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네? 자,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다 보면 뭐 나오겠지 뭐. 안 나오면 또 하면 되고. 알파에바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전개 족보하면 나오게 돼 있다. 되겠니? 네? 되잖아요. 여기 값을 줬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알파의 바로 제곱이 되죠. 요거 곱하면 알파죠.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바가 되고 플러스 베타의 제곱 얘가 4기 때문에 이 값을 안 줬으면 줬잖아요. 그지? 여기 얼마니? 2. 이거 4 넘어가면 여기 나오니까 넣어주면 이건 하면 되겠니?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밑에 있는 문제. 밑에 있는 4번에 몇 번? 2번을 꼭 풀어라 이런 얘기. 첫 번째 문제도 어쨌든 그게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니? z 마이너스 3은 뭐라고 돼 있냐면 z 플러스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 3번. 이게 사실 원이죠. 어이, 여기서 복소평면을 나하고 같이 했던 사람은 유민이하고 교리. 얘가 원래는 뭐니? 딱 기하학적으로 뭐야? 우리가 뒤에 가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요. 복소평면과 도형. 얘는 뭐니? 원이죠. 원이 아니고 얘가 뭐 수직 이등분선이겠네. 그치? 3으로부터의 거리하고 얘를 다시 쓰면 얘는 마이너스 3i니까 여기로부터의 거리하고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어쨌든 수직 이등분선이 되긴 하는데 기하학적인 거잖아. 그치? 응? 여기로부터의 거리, 여기부터 거리도 아주 정의가 돼요.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y축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다음 여기 얼마니? 3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거에 뭐가 돼? 거리가 같다라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응? 근데 그 나중에 할 거고 여기에서 뭐냐면 식을 얻으려면 다항식의 형태의 제곱 오케이? 네? 여기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또 얘는 z 마이너스 3에 z 마이너스 3이고 z 플러스 3i에 z 플러스 3i에 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계산해서 여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됐니? 응?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뜻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꼭 풀어라는 거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빠르게 넘어가도 할 건 다 하고 가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 복소평면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실 이게 출제될 확률은 3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별로. 운이 좋으면 나오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여기 뭐 개인도 있고 동료이과대도 있고 의대도 있는데 의대를 내가 5-6개 본다는 그 중에 2개 대학은 반드시 복소평면 나와요. 100%. 2개 대학 이상에서 의대에서는 분명히 나온다. 근데 동료이과대학하고 개인은 2개 대학밖에 없잖아. 그치? 많은 게 아니고 의대는 애들 보통 10개씩 보거든요. 근데 개인하고 동료이과 나올 때 됐어요. 올해 나오는 게 지금 높은 해가 되네. 작년에 안 나왔다. 올해 100% 나온다고 공부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왜 중요하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을 또 우리가 봅니다. 절대값이 1이고 이걸 만족지 무슨 얘기냐면 크기가 1이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문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z 제곱에 z 플러스. 선생님이 복서평면에서 의대에 나왔던 문제들은 저는 정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2년 동안 3년치 국립대까지 뭐 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PDF 따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빨리 풀으려면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지. 응? 자,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요거에 뭐가 되냐면 오케이. 중요한 거는 얘가 뭐라고 그랬니? 실수라고 그랬어요. 복서평면에서 실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밑에 있죠. 자, 이거야.
복소수 Z가 뭐다? 실수다. 그 얘기는 허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야 돼. Z하고 오케이. Z바가 어떻다? 실수 조건이 있으면 이걸 쓰는 거야. 왜냐하면 바는 뭐니? 허수 후에만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바를 씌워도 부호가 번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수 2가 있어요. 2의 반은 얼마니까? 2. 이제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를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얘가 이 자체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Z의 제곱. 이거 이 정도 계산은 아무것도, 이건 산수야. 복소평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A-평이 한 장 높게 들어가는 거 풀 때 우리가 이제 좀 문제다운 걸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발을 씌운 거하고 없다. 이 자체를 Z라고 놓고 거기에 발을 씌운 거하고 없다. 얘를 또 계산하는 거야. 얘를 계산한다. 계산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자 얘는 이제 이것도 바꿔야 되네. 요거 Z바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Z의 바가 되고 플러스 1이다. 왜냐하면 Z 제곱의 반은 Z바의 제곱하고 같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얘는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Z의 제곱에 Z 플러스 1다.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해요? 분모를 없애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오냐면 양변에 그러면 최종 분수 곱해야 되니까 Z바의 제곱에 Z 플러스 1이 되고 Z의 제곱에 Z8 이렇게 되겠니? 자 그러면 자, 전개를 해봄. 제곱에 Z 플러스 Z바의 제곱 맞고 Z의 제곱에 Z바가 되고 Z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겠니? 맞니?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또 쓰인단 말이야. 얘를 찢어줘야지. 얘를 다시 쓰면 Z바의 뭐가 돼요? Z. 얘가 뭐가 되냐면 Z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Z바의 제곱은 플러스 Z바의 제곱은 아직 모르겠고 처음에 이렇게 돼. 그리고 얘는 Z의 뭐가 되니? Z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여기로 빼보면 Z 곱하기 Z바 이거야. Z 곱하기 Z바가 되니까 여기서 Z 곱하기 Z바 이렇게 돼. 요게 뭐가 돼? Z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뭐가 되냐면 Z의 제곱이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얼마나 그랬니? 1. 얘는 1. 크기가 1이라고 그랬어. 얘가 실수가 아니야. 얘가 실수라는 거야. 얘가.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Z 플러스 Z의 제곱이다. 자 우리는 식을 간단히 해야 되니까 넘겨야지. 넘겨서 어떻게 해볼까? 1로 넘게 이쪽으로 넘기자. Z의 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는 0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넘어가. Z 플러스 Z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Z 마이너스 Z바의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의 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하품해도 돼요. 내가 네 속을 다 보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응? 얘는 뭐가 공통이니? 뭐가 공통이야? 여기서 마이너스가 공통이니? 여기가 공통이야. 오케이. Z 마이너스 Z바는 Z 플러스 Z바 플러스 이꼴 0 이렇게 나와? 맞나 모르겠네. 맞겠지 뭐. 그러면 얘는 Z하고 Z바는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요게 0이거나 또는 요게 0이에요. 첫 번째 Z하고 Z바가 같다. 뭐야 이거 Z하고 Z바가 같으면 뭐니? 뭐 실수. 얘가 실수인 경우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얼마가 되냐면 그러므로
얘는 Z는 뭐니? Z는 미스테이크, 실수. 그래서 Z는 얼마? 1. 그러므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게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푸는 거야. 이게 나온다고 이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Z 바는 얼마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Z를 구해야 돼요. Z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조건을 많이 봐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있구나. 뭐가 있냐면 Z 이퀄 1이네. 그리고 요거의 제곱에도 1이네. 그러면 얘는 Z의 제반은 얼마죠? 1이네. 그렇죠? 합과 곱이 주어져 있죠.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니? 2차 방정식이 뭐다? 두 근이다.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의 공식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Z와 Z반은 이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제곱이. 그러면 요거하고 얘는 같으니까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지네. 그럼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T 더하기 이퀄 제로에 뭐가 되네? 두 근이니까 근의 공식 빵 때려버리면 돼. 되겠니? 응?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이 이게 기출문제에 보면 많이 나와요. 복수평면을 막 주고 얘가 실수, 그 조건 쓰는 거죠. 그지? 허수일 때는 뒤에 또 나와요. 허수일 때는 그 조건, 실수된 요 조건인데 이 문제는 별표입니다. 그래도 잘 알아둬라 이런 얘기고 밑에 있는 뭐가 되냐면 5번도 꼭 푸세요. 응? 얘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근데 밑에 거 간서대학이 좀 간서지방에서는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5번도 풀고 요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연습 문제로 갑니다.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는 다 필요 없고요. 3번, 4번, 5번만 풀면 돼요. 3번, 4번. 3번도 증명할 필요 없죠.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입시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단지 그것만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그것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자, 국립대 안 볼 거면 증명 필요 없다. 사립대 안 나와. 자, 서술형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증명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거야. 문제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A,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개수, 방정식에서 쓰는 중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유리개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쓰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입시니까 정리를 하겠다. 실수개수 방정식에서는 1차,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4차가 되든 뭐가 돼요? A 플러스 B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BI도 뭐다 이것만 그냥 적어놓고 가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리개수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Q 루트 K가 근이면 뭐가 되냐? P 마이너스 Q 루트 K도 뭐다? 근이다. 이렇게 이것만 쓰시면 돼요.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4차가 되든 마찬가지로 그렇죠. 실수개수일 때는 요게 근이면 요게 편례복소수가 뭐가 돼? 유리개수라 그러면 그러니까 복소수가 아니면 무리수. 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할 때 요 하나를 정해주면 나머지 하나 자동으로 정해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나요? 4번은 산수고 그치? 전개해서 복소수 알파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4번은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자 5번은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한번 문제를 보면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풀어보세요. 이거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의대 또는 의대의 버금가는 꼭 풀어야 되는 대학의 문제는 대수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수 비교하는 건 같은 유형으로
조건 나눠가지고 나눠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치? 5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4번도 풀어봐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방법만 선생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데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지금 빠르게 하되 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나오면 알파에 바에 z 마이너스 대소를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대소 비교할 때 뭐가 해요? A에서 B를 빼는 게 있죠. 그리고 A를 B로 나누는 게 있죠. 0보다 크냐 작냐 뭐 그쵸? 같으냐. 요걸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가잖아. 되겠니?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어떤 수를 제곱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뭐가 되니? 절대값 문제. 루트가 있는 것도 이렇게 좀 풀려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콤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올해도 많이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할 것이냐 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아까 얘기했지 무슨 형태? 다항식의 형태죠. 얘네들의 정보는 약 90% 이상은 양변을 뭐하니? 제곱을 요걸 쓰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 중에 제곱을 해서 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는 뭘 하냐면 이렇게 z-알파의 제곱 a니 a라고 했냐 아르바 오케이 여기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z에 마이너스 1을 먹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z-알파에 뭐가 되냐면 z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바에 z-1에 알파의 z에 z 마이너스 전체 뭐 바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이제 전개해서 조건을 잡아주면 돼요. 전개해봐. 전개해서 한번 해봐요. 전개를 합니다. 얘들아 요거 전개하는 거 이거는 곡선평면에서 산수. 오케이. 곡선평면 문제는 국제어려 복수된 문제들이 정말 좋아요. 국제어려에서 풀어봤다고 그랬잖아. 그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주 스탠다드가 되면서 도형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분석을 잘 해가지고 해놓은 문제들. 다른 대학들 문제들은 조금 어렵고 많아요. 근데 그거는 깔끔하게 근데 한 페이지 반씩 푸는 문제들이 있다. 자 이거 전개를 어떻게 내가 하리 여러분들이 맡아 하리 그지? 그러니까 좀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겠죠. z-알파 z바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바의 z-1에 곱하기 알파의 z바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는 거죠.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놔야 되거든요.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오케이? 주로 1월 말부터 물론 의대는 좀 더 일찍 시작하지만 그치? 100일이면 충분해요.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싹 인용을 30개 대학 이상 걸 분석을 하니까 그 안에 걸려들지. 얘를 전개하면 중간 과정부터 갖다 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오면 z바의 z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알파의 제곱, 얘하고 얘가 만나면 z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전개해서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걸 뭐 전개하면 계산하면서 언제 하니? 그 강의할 때 계산 일일이 다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거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이거 일일이 다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몇 문제 못 나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얼마나 쉽니 이제. 그다음 끝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답을 봐도 쉽게. 여기까지 계산이 안 되면 뭐 의대 때려치고 동경이 이과대 개요 때려쳐야지. 안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산은 산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 저렇게 자든지. 근데 잘 자요. 근데 시험 꼭 90점을 넘어요. 응? 희한해. 항상 90점. 수학 1, 2등 하는데 근데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선생님 내가 자고 나중에 공부하겠다는데 응? 할 말이 없잖아. 깨울까? 그냥 어쨌든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산수죠 산수.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끝났네. 여기 뭐가 있냐면 z바의 제곱에 1 플러스 뭐가 z바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되나요? 뭘로 우리가 아니다. 요걸로 요게 똑같구나 안 돼요. 그러면은 알파바의 제곱에 1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맞아요? 요게 공통이니까 맞잖아. 그리고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공통으로 만들어내는 거 1 마이너스 z바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뭐가 돼? 1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 얘는 항상 뭐가 되니?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죠. 왜? 알파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all range positive니까 요것만 요 값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주면 되죠. z 절대값이 1일 땐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수학이 아니라 뭐다? 산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소의 극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능력은 점점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수명이 좋아져요. 왜? 선생님이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문제를 가져와서 이 계산 능력을 중급 고급까지 쭉 끌어올릴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극형식이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형식이라는 걸 하는데, 자, 극형식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나 쉬운지 이제 보여줄게요. 기본부터 그냥 정리를 하긴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가냐면 극형식이 뭐냐면, 자, 빠르게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 정도 한 번 더, 2시간 정도 더, 4시간이 지나면 기출문제 같이 풀기 시작합니다. 도형 들어가면 재밌지. 복소평균과 도형하면 도형이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자, 복성수의 극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복소평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학에서 석사 지나서 박사 정도 되면 복소 해석학이라는 걸 해요. 벡터 해석학은 석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복소 평면을 가지고 고난도의 문제들을 풀어요. 해석학도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줬어요. 얘가 z 이퀄 a 플러스 b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는 선생님하고 했죠. 매개 변수를 선생님이 37문제를 줬어요. 국립대 그리고 사립대 그 다음에 나왔던 의대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문제 37문제를 줬는데 거기에서 매개 변수를 했고 뒤쪽에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극좌표. 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극좌표는 뭐냐면 카테시언 코디네이터하고 다르게 폴러 코디네이터라고 축을 이렇게 해서 x하고 y를 우리가 나타내는 카테시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거고 극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극좌표라는 거 폴러 코디네이터 각으로 나타내는 거. 극좌표라는 게 뭐냐면 극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각으로 나타내는 폴러 코디네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오케이? 극좌표라는 게 뭐냐면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할 건데 각으로 나타내는 거야. 얘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극형식으로 나타내는 애, 각으로 나타내는 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간단해. 이렇게 있으면 이 크기를 아까 원점으로부터의 크기를 뭐라고 그랬죠? 복소수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나타낼 거야. 복소수의 크기를 이렇게. 이게 뭐하고 같냐면
Z의 절대값인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나타내겠다. 되겠니? 근데 어차피 이 Z의 크기는 양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서 그냥 무조건 얘는 양이니까 그냥 R이라고 쓰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값으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값으로 나타내는 거 똑같아요. 여기 R, 여기 세타. 그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는 R에 뭐가 되니? 코사인 세타가 되고 허수축은 R에 뭐가 되니? 사인 세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Z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Z를 R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에 사인 세타라고 이게 극형식이에요. 이게.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귀찮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쓸게요. Z는 R을 끄집어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에 뭐가 되니? 사인의 세타 이렇게 나타내는 걸 극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앞표는 요놈이 뭐가 되냐면 요놈이 크기. 그 여러분 요 룰을 지켜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극형식이 아니야. 그리고 i는 항상 어디에 붙어야 된다? 사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극형식 자체는 정말 쉬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극형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세타를 1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각이라고 하자.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는 에르그라고 나타내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에르그 Z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편각하고 똑같은 에르그 Z는 Z의 편각. 여기서는 세타가 되겠죠. 세타.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뭐냐면 이제 극형식을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극형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복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걸 먼저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벡터에서 벡터 방정식 구하면 벡터 방정식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벡터 방정식으로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를 Z1 그 다음에 Z2를 곱하고 더하는 게 있다. 그것도 외우는 건 정말 쉬워요. 오케이? 정말 쉬우니까 그건 나중에 뭐 일단은 이것만 하세요. 뭐 처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중에 하는데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나타내라. 이러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 여기 이렇게 해요. 요 놈을 극형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죠. 3i. 루트 3i냐? 루트. 이렇게 있으면 얘가 루트 3i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나타낼 때 처음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얘가 2, 크기가 2. 그래서 여기까지 가. 이렇게 나타내요. 얘가 몇 도냐면 120도야.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크기가 2. 그리고 뭐가 되냐면 코사인의 3분의 2파이 120도. i의 사인의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안 나타내죠. 어떻게 나타내냐면 바로 계산을 해보려나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오는 게 뭐였니? 크기였죠. 크기. 오케이? 크기니까 크기는 요 놈의 제곱 플러스 요 놈의 제곱이니까 얘기는 바로 크기를 앞으로 끄집어내 2를. 오케이? 그 얘를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네? 앞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안 해. 좌표 평면에도 안 하고 이렇게 바꿔서 얘하고 얘가 나오는 각만 우리가 구하는 거죠. 얘가 코사인이야.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가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얼마냐? 몇 도? 120도. 120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거야. 얘가 특수각일 때는 그렇게 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뭐 이제 마이너스 2i는 뭐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2i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까지의 크기가 얼마니? 이 크기는 2. 각도는 얼마야? 270. 얘는 자 마이너스 2i는 크기가 얼마냐면 2. 그리고 코사인에 몇 도라고? 270도니까 3분의 아니지 2분의 3 플러스 i에 사인에 얼마? 2분의 3도 이렇게 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3번을 잘 바꿀 수 있어요. 3번을 잘 바꿔라. 왜냐하면 3번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지. i가 다른 데 가서 붙어 있단 말이야. i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맞구나. 얘가 뭐 맞는 게 아니 맞네. 틀린 건 아닌데. 오케이. 코사인 얼마가 되냐면 5분의 i의 사인의 5분의 2파이가. 근데 얘는 이미 극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는 1. 크기가 요 앞에 1이 크기가 1이고 편가 R가 뭐가 되냐면 5분의 파이하고 몇이 5분의 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네. 근데 얘가 아니고 얘를 마이너스 2의 제파의 크기 이거를 극형식으로 바꿔야 되겠네. 마이너스 제파. 아니구나 미안. 이것 빼보고 문제 틀렸네. 그렇게 이제 이것도 구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원래 있던 얘가 크기가 1이었는데 크기를 몇 배로 늘려라? 2배로 늘리는데 여기 뭐가 붙어있니? 아가 붙어있어.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고 제바부터 구해도 되는 거지. 제바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요놈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축 대칭이 되니? X축 대칭이 되겠죠. X축 대칭. 그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5분의 파이였는데 제바가 되게 되면 여기는 y 값이 바뀌니까 얘는 이렇게 오겠지. 이쪽에. 요게 z의 바가 되겠죠. 즉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니까 전체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평각이니까 5분의 얼마? 9파이가 되겠죠. 크기는 2배로 늘어나니까 2배 코사인의 5분의 9파이 플러스 i의 사인의 5분의 얼마니? 9파이다. 이렇게 답을 우리가 구합니다. 되겠니?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 6번에 3번도 꼭 풀어보세요. 6번에 3번은 뭐가 아니냐면 6번에 3번은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잖아. 응?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3번 왜 틀렸는데 걔는 i가 앞에 부호가 뭐가 되겠대? 플러스가 돼야 돼 무조건. 그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걔를 뭘로 바꿔야 돼요?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되겠니?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되니? 3분의 2파이와 3분의 파이를 우리가 아는 절대값, 아는 우리가 특수각이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자, 마이너스 3 코사인의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마이너스 i의 사인의 얼마? 3분의 2파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지?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맞네? 응?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죠. 제일 편한 거는 쟤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서 처음에는 이런 걸 수십 번 해주시고 그래 확 돌아가. 처음에 상관함수 공부했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3이 되니까 요렇게 내려오죠. 요렇게 오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크기는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 해주면 되니까 1이니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도 240도 이렇게 되죠. 이게 이해가니?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건 집중력이 떨어져요. 오케이? 쉬었다가 10분은 우리가 다 쉬어야 돼. 이게 근데 뭔데? 언제 먹어? 이거 말고 또 시간이 남았어. 그거 봐. 지금 볼 수 있으면